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아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증시의 방향을 어떻게 보는 게 맞을까를 주제로 환율과 채권으로 한국 증시를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환율입니다. 환율 같은 경우에는 너무 유명해서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원달러 환율의 강세 추세하고 지수는 장기적으로 반비를 일치합니다. 그런데 최근 1월 블루웨이브가 완성이 되고 갑자기 달러는 강세로 돌아서게 되었습니다. 블루웨이브가 된다면 경기회복도 같이 올 것이라고 투자자들은 생각했던 거겠죠. 또한 이제 백신의 보급이 현실화가 되자 경기 전망이 좋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이후에 달러 인덱스의 반등이 계속 나왔고 며칠 뒤 코스피는 조정에 들어왔습니다. 흔히 달러의 약세는 신흥국 증시의 호재라고 합니다. 모든 것이 다 맞아 떨어지지 않지만 추세 같은 경우에는 맞아 떨어집니다. 그만큼 환율이 증시에게 주는 힘은 막강한데요. 지난달 1월 19일에 자넷 옐런은 인사청문회에서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달러 약세를 추구하지 않겠다. 재무장관이 이런 소리를 하니까 달러의 상승은 이제 더 나오게 됐었죠.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보는 원달러 환율의 전망은 어떻게 될까요? 일단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중기적으로 한 3분기까지 그리고 1020까지 천천히 하락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 같은 경우에는 다른 전문가의 이유와 비슷하니까 한번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원달러 상승의 이유입니다. 원달러 상승의 주된 이유는 미국 경제의 예상 밖의 선전으로 꼽았습니다. 작년까지는 한국에서 미국으로 공산품과 의료품의 수출효과가 컸다고 하죠. 그런데 올해는 이제 미국의 백신 보급으로 인해서 수출효과가 미미해져서 환율효과가 떨어질 것이다. 그렇게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실질금리의 이제 마이너스 폭이 이제 빠르게 축소되면서 달러 약세 강도가 약해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 실질금리의 하락은 이제 2020년 빅테크 기업의 상승을 많이 도왔었죠. 유럽의 경기 회복은 이제 내년 중반에야 원위치를 찾고 현재 마이너스 금리까지 대비할 정도라서 계속 유로화는 약세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당분간은 달러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경기부양책과 생각보다 빠른 경기 회복으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고 달러 쏠림 현상이 나올 것이라고 예상되고 있는데요. 상반기 중에 1140원까지 상승할 수 있다고 합니다. 미국 경제가 올해 중반에는 코로나 이전 수준인 19.3조 달러까지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은 이제 원달러 하락입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도 이제 백신 접종에 대한 기대가 큰 만큼 원달러 약세는 없을 것이다 라고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반도체와 이제 부품 등으로 인해서 수출 개선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고 원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위안화의 프록시 통화라 동조 현상이 나올 수 있다 라고 보고 있는데요. 또한 이제 유럽의 대규모 공동채권 발행으로 시작될 수 있다고 합니다. 아직까지 이제 공동채권 발행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언제 할지는 ECB에서 말해주겠죠. 유로존 같은 경우에는 경기 회복의 기대가 현재 없는 만큼 반등 심리도 크기 때문에 이제 향후에 달러 강세 현상을 짓눌러 줄 것이다 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참고로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에는 총 6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가 유로,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엔화, 세 번째가 파운드화, 네 번째가 캐나다 달러, 다섯 번째가 스웨덴 크로나, 마지막이 스위스 프랑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유로 같은 경우에는 대략 한 58%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엔화 같은 경우에는 14%, 영국 파운드화 같은 경우에는 대략 12% 정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유로, 엔화, 영국 파운드화로 인해서 달러 인덱스가 정해진다고 봐도 좋습니다. 그리고 연준에서 최소 2021년 말까지, 그러니까 올해까지는 1200억 달러의 양적 완화를 멈추지 않는다고 했었고 2022년까지 저금리를 유지하겠다고 또 말을 했습니다. 최근에는 경기부양책이 통과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달러 인덱스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채권금리가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향후 연준이 이 지나친 채권금리의 발작을 잡아주는 방향으로 정책을 펼칠 것이다 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코로나 초반에는 중국, 그 다음이 유럽의 경기 회복 속도가 짧았지만 빨랐습니다. 그 이후에는 중국의 경기 회복 속도가 빠르게 진행되어서 중국으로 자금이 많이 흘러들어왔고요. 이제 현재는 중국이 안정화를 찾고 있고
미국이 경기 회복 속도가 가장 빠르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증시하고 작은 부분에서 맞지 않는다고 하지만 일단은 달러 인덱스가 상승을 하면 증시에 부정적인 건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이 표를 보시면 3월까지 원달러 환율이 계속 상승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2월 22일까지는 하락을 하는 쪽으로 보고 있고, 그만큼 미국의 경기 회복 속도의 기대가 빠르다라고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표를 보시면 4월까지 최대 1187, 최소로는 1146원까지 갈 수 있다고 전망을 하고 있고, 5월 이후부터는 유럽의 경기 회복 속도가 나타나면서 하락하는 쪽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흘러갈지는 미지수입니다. 그만큼 환율은 예측하기가 엄청 힘든데요. 일단은 현재는 하락하고 있으나 이번 주 미국의 경제 지표가 발표가 되면서 다시 달러 인덱스가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명절 이후에 굉장히 조심해야 할 상황입니다. 다음에는 이제 채권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달러 인덱스보다 원달러 환율의 변동폭이 더 컸었죠. 그리고 2020년에는 위안화 동조 현상을 보였었는데 최근에 원화는 그 영향력을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그 이유는 채권과 연관지을 수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기준금리는 미국에 따라 움직이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건 국고채 금리도 마찬가지인데 작년 8월부터 한국 국고채 금리는 계속 상승 중에 있습니다. 국채를 외국인이 매수했다 할지라도 환율과 채권 가격이 고점이라고 판단이 되면 매도하려는 경향이 강합니다. 실제로 채권을 투자하는 많은 투자자들이 채권 가격을 보고 투자하지 이 채권의 금리를 보고 투자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금리를 다 받아먹으려 하는 경우는 많이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향후에 환율이라던가 더 좋은 상품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채권 가격이 높을 때 팔고 낮을 때 사는 그런 경향이 좀 강합니다. 왜 고점이라고 판단이 되냐면 작년 금통위에서 3차 재유행이 번질 경우에 금리 인하 카드를 쓰겠다고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결국 금리 인하 하지 않고 결국 동결이 됐죠. 추가적으로 채권 금리가 하락을 할 가능성이 없어지고 채권 가격이 더 상승할 가능성이 없어지게 된 거죠. 사실상 고점이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이렇게 되니까 결국 외국인들은 채를 보유할 이유가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올해는 적자구체 난발로 인해서 채권의 매도 압력이 더 커져갖고 최근에는 신용평가사한테 통사정을 하면서 겨우 신용등급 하락을 막기까지 했었죠. 국채금리 상승에도 신용위험이 높아진다면 결국 매도세는 거칠어질 수가 있는데요. 이 국채 매도로 인해서 국채금리가 더 상승하면 예금적금 금리도 상승할 수가 있고 결국 이는 유동성이 다운되는 현상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결국에 달러 약세와 수출의 이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증시의 부작용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는 소리입니다. 이런 외국인의 매도세는 결국 환율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니까 명절 이후가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현재는 골디락스 구간이면서 또는 리플레이션 장세입니다. 사실상 이런 유동성 장세에서는 증시가 폭락하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결국 언젠가는 경기 팽창과 경기 회복의 사이에서 유동성 축소가 나올 건데요. 다만 우리가 지금 경기하는 것은 단기적인 폭락이겠죠. 이렇게 다시 오지 않을 장세에서 조정은 피하고 더 싼 가격에 더 많은 수익률을 올리고 싶으실 겁니다. 현재 상황 이대로만 간다면 단기 조정이 오더라도 기다리고 버티면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장세입니다. 명절 이후 새로운 옵션 월물이 시작합니다. 다음 만기는 선물과 옵션의 동시 만기입니다. 이 한 달간의 증시의 방향이 결정될 수가 있으니까 지금 내용들을 토대로 시장을 꾸준히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유동성의 축소가 아닌 다른 이유로 큰 조정이 올 가능성이 있는 악재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절 연휴 잘 보내시고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